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점점 더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2.5단계 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자는 확진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확진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더 깊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해둘 사실은 확진자는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자이며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독려해야 할 우리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일부 환자들도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모든 확진자들이 사회의 문제자다라는 시선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모두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정부로부터 의료진, 소상공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바이러스, 같은 집단 확산, 같은 종교단체, 그러나 대처는 달랐다? 감염병 확산 시대에서 국민 불안 심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불안과 혐오를 넘어 희생양 찾기, 곧 책임을 질 대상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확산이 크게 일어났기에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책임성 역시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상반기 확산의 중심에 선 신천지 예수교회, 하반기 확산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는 각각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비교 분석 두 번째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총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발표를 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방역 조치 사항으로 모임 및 예배 등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도 간 만남을 금지하고 자가격리 중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왔습니다. 또한 시설 폐쇄 이전인 1월 말에서 2월 초 신도 중 감기 증세만 보이더라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광고와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1번 확진자 발생 일주일 전인 2월 12일 당시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찾아가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일상활동,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독려했고 이것이 뉴스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거리는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우한발 입국을 통해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 퍼진 상태이고 30번까지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기보다 중국발 입국자들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외교와 실효성을 앞세우며 중국 혐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중국발 또는 우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곧 대구발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하면서 뒤이어 신천지발이다, 코로나 진원지이다 라는 프레임이 생기며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신천지교회 유관시설이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면 폐쇄 조치 중에 있고 이 총회장과 일부 인사들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며 자가격리 및 신도 간 만남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코로나 완치자에 대해서는 혈장 공여를 독려하며 치료제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이 총회장이 직접 지속 전달을 해왔습니다. 신천지교회는 여러 부정적인 프레임을 통해 따가운 시선과 질타의 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종교인의 정신으로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인류를 위해 마땅히 협조할 일이라며 자발적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본에서도 7월 500명,
8월 1,100명의 신천지 신도 혈장 공여에 대해 감사를 거듭 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일에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되도록 염원을 담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대두되면서 국내 확산 초기와는 달리 잘한 것은 잘했다, 감사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다 라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반응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9월 2일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 목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격리 조치가 되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누명을 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사과할 시간 한 달을 주겠으며 한 달 후에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며 목숨을 등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튿날인 3일 입장문을 통해 교회가 퍼뜨린 사람이 1,000명이 넘고 지금 주범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한 단체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보다는 이를 회피하고 정치적 행동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교회 자체 방역과 신도들에 대한 관리 역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다시 집회를 열고 재확산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종교계의 빛과 어둠이라는 타이틀로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를 비교하는 콘텐츠마저 여러 생겨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같은 기독교계 그리고 종교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 목사의 대처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방하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향한 종교적 거리두기라는 표도 생겨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대본에서는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목사 등 책임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할 것에 대한 규정, 교인 역시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도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전 목사는 7월에 대규모 부흥회를 열며 1m도 안 되는 거리로 교인들이 붙어 앉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도 않았고, 8.15 광화문 집회로 나오면 감염병도 낫는다는 말로 집체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후 8월 30일까지 해당 교회와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다음 날인 31일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무려 2,200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확진을 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고 침을 뱉고 토주하는 등의 모습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수 보이게 되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을 자처해왔던 종교계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달 후 개천절 집회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포스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집회 신고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다시금 전 목사의 순교할 각오를 했다라는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다시 확산의 불길이 지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며 지적을 하였고, 전 목사를 향해 종교인이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한 길을 택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20조 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더 이상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조치와 협력을 해나가는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 특히 확산 문제를 떠안고 있는 종교계의 책임자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헌신의 마음으로 소속된 단체의 교인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고, 방역에 대해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고 네 편 내 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대한의 방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오늘 영상까지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중심에 있었다 할 수 있는 두 종교단체의 대처 모습을 함께 비교해보면서 동시에 당시 정부의 행보는 어떠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어느 한쪽을 비방하려는 목적, 그리고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현재 대두되고 비교되는 부분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본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존중하되 무분별한 댓글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가벼운 언론 놀이터 팩트 2리터의 2리터였습니다.